사람 냄새 나는 편한 인터뷰 하이피커, 오늘은 알맹상점의 은님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 알맹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맹상점이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네.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는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점을 꾸려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캠페인을 해왔었거든요. 그 캠페이너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 흘러 저희가 상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슬로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슬로건을 정하신 특별한 의미나 뜻이 있을까요? 뜻이 너무 직관적이죠. 그쵸.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오라. 그냥 내용물만 사고 싶고 내용물만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것조차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미지화하기는 간단 명료하면 정말 딱 임팩트 있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캠페인 할 때 그 슬로건을 가지고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 내용물만 살라는 얘기인가? 딱 이거를 할머니들도 어린 아이들도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점을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죠. 네네. 확실히 직관적이라서 어떤 이미지가 딱 연상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브랜드의 특징이나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제품을 만들고 이러진 않아서 이 제품이 우리의 알려진 제품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리필이 초점이 되어서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세제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용기를 가지고 오시면 내용물만 충진해서 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포장 제품들 생산할 때부터 그냥 내용물만 만들어진 제품들을 저희는 들고 와서 내가 칫솔 하나 샀을 뿐인데 다 비닐 포장되어 있잖아요. 개별 포장되어 있고 그런 쓰레기를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이란 걸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이게- 화장품과 세제 그리고 저쪽은 음식, 식료품인데 이 화장품, 세제, 식료품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최소 30개 이상 돼요. 품목이 처음에는 저희가 리필 화장품 했을 때 한 3개, 4개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납품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많은 손님들이 와 주셨고 용기 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품목의 물건들을 벌크로 납품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알맹상점이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사실 쫓겨났어요. 저희가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없이 장을 보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이 캠페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정도 되세요. 근데 그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시장에서 내용물만 장 보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켠에 쓰레기들이 계속 버려지니까 이 쓰레기가 뭘까를 궁금했고 찾아보니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실제로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이다라고만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화가 났어요. 왜 공산품을 만드는 업체는 기업인데 기업에게 뭐라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타겟팅돼서 분리배출 안 해서 우리가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국가에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시민이 이용했을 때 그냥 내가 쉽게 버리더라도 잘 될 수 있게 만들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운 거죠. 실제로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경우도 케이스는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뭐 세정을 하거나 할 때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쓰게 되는데 그 쓰게 되는 통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데 실제로 내용물만 충진해 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망원시장의 상인의 한켠에 이제 세제 소분샵을 무인샵을 운영을 했어요. 그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그러면서 이런 세제 소분샵을 좀 더 활성화하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곳곳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제 소분샵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통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밸브는 어떤 거를 맞춰서 호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무료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알려드렸을 때 어디인지 알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제 대동여 지도라고 해서 무포장을 이제 살 수 있는 지도를 이제 구글링해서 이제 알려드렸죠. 저희 블로그와 인스타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제 한 6개월 되는 시간에 망한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운영을 안 하고 축소하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찾아보니까 진짜 축소하거나 없어졌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쉐어했던 공간에서 리뉴얼한다고 이제 빼라는 거죠, 방을. 그래서 이제 쫓겨났고, 그러면서 저희가 캠페이너들끼리 그냥 n분의 1 다 나눠 갖고 캠페인만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간을 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할 사람 했을 때 3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알맹 상점을 오픈하게 됐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쫓겨났다. 네. 완벽한 서사예요. 네. 제가 알맹상점을 생각하기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몇 개 준비해서 왔는데 네네. 3개를 선택해 주시면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일 처음에 떠오른 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 그리고 환경인 것 같아요. 네네. 도전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실 3명이 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쓰레기 줄인다 캠페인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사장이 된 거예요, 3명 다. 그래서 사장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기본적인. 그래서 뭐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다들 실패한다고 했어요. 그때가 저희가 코로나 직격으로 맞았을 때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온라인 안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니까 돈 관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님과 세무사님들 막 이렇게 미팅을 했을 때 얼마 벌 거냐, 얼마 가져가실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월세는 얼마냐, 객단가는 얼마로 할 거냐. 근데 객단가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루에 한 30만 원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30만 원의 유지비가 이 정도면 월급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될 것 같다고 세무사님들이 다 안 맡아주셨어요. 그냥 부가세나 이럴 때 그냥 국가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알았죠. 우리가 정말 괴짜처럼 어찌 보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진짜 몸소 부딪혔구나. 어쨌든 막 처음에 저희가 3명에서 60만 원씩 나눠 가졌어요.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60만 원을 벌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오픈했을 때마다 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60만 원이 너무 소중한 거죠. 저희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운영하게끔 하면 똑같이 월급은 n분의 1. 그게 이제 3명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돈을 정말 벌 거라고 생각 안 하고 1년 동안 망하지 말자라는 목표로 망하더라도 재밌게 망하자.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망하자.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밌다. 이런 모델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가시고 시도를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이 제일 처음 단어로 보여졌습니다. 네. 사실은 재밌게 하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힘을 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상점 오픈하고 막 DP 하는 걸로 한 3-4시간을 막 뒤엎었던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6월 5일날 환경의 날 오픈을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 3명에서 협의점을 못 찾아서 미뤘어요. 그래서 15일날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도 서로가 서로의 그 입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서 막 다 뒤엎고 이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힘을 빼서 엉망진창이지만 사실 돗대기 시장 같이 됐어요. 결국에는 제로히트 샵이 그때 뭐 2군데 정도 있었었고 근데 되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DP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게 뭔지 딱딱딱 보일 수 있는 그런 DP들을 했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그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막
중구난방 막 덕지덕지 붙여 있게 된 게 무포장 제품들이기도 하고 DP가 참 어려웠어요.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그러면 세워서 뭔가 이렇게 DP하기에는 케이스나 이런 것도 다 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집에서 있는 것들을 아무리 가져와도 모자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고로 어쨌든 뭐 바구니도 사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겠구나. 이게 보기도 힘들고 우리 세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널려놓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점에 물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이거 파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실제로 이제 상점에 보시면 이게 DP가 이게 맞나 싶은 게 많아요. 이렇게 DP 한다고?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것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네. 마음껏 그냥 편하게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리뷰가 초창기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 가격표도 실제로 보시면 다 뭐 테이프 막 덕지덕지 붙여 있거든요. 그게 뭐 가격도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수정하거나 할 때 그걸 갈 때마다 이 태그 계속 붙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편한 방법으로 테이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제로웨이스 샵 가면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하는 게 유행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도할 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막 재밌게 봤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여서 좀 더 재미있게 이런 상점을 운영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뭔가 상품이 딱 알맹이가 보이면 직관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DP가 막 각 잡혀 있으면 만져보기 되게 네. 어렵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만져서 흔들리면 네, 다시 정리해야 될 되고.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니까 편하게 만져볼 수 있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로 네. 문화를 네. 선택해 주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환경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하면 돈 못 벌고 산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밥은 벌어 먹고 살 거냐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상점을 운영하면서 빚내지 않고 운영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나중에 직원들이 고용이 됐을 때 우리의 월급은 좀 줄어들더라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립해서 우리는 살아남자.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는 캠페인하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쓰레기를 걷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냥 집 앞에 배출을 하더라도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입을 타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남녀노소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다 공통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도 할 수 있게끔 장벽을 낮추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무포장인데 들고 갈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대안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대안들을 저희는 상점에서 마련을 해놓고 있으면 내가 가볍게 그냥 몸만 들고 와도 소독되어 있는 용기로 리필할 수 있고 리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샀어. 근데 이제 내가 들고 갈 장바구니가 없어 했을 때 비닐봉지나 종이백을 새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것들을 깨끗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계속 그 순환들을 엮어내는 거 그게 사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문화적으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문화를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목표가 뭐냐 뭐 비전이 뭐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비전은 없어요. 그냥 저희가 망하는 게 사실 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면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버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포장도 그냥 마트나 타 브랜드 막 이런 데 갔을 때 비닐 봉지로 다 물건들이 케이스 담겨 있는 것을 저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싶은데도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가게들이 그냥 기본 베이스로 문화가 장착이 되면 저희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리필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많아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다 무포장이면 저희가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되기를 원하고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다이소나 이런 데도 이제 무포장으로 이제 택만 이렇게 걸 수 있게끔 그쵸. 네, 포장 안 되어 있는 제품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네. 뭔가 한국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박스 포장과 그런 걸 좋아하게 됐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명품 브랜드나 잘 나가는 네. 성의 브랜드 네네네. 그들이 패키징을 시작하면서 맞아요. 과대 포장이라는 게 또 생기게 됐고 패키지가 예쁘다 보니 또 그런 기업들은 패키지에 또 몰두하게 맞아요, 되다가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실 이거는 문화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간다. 네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문화로 제시를 해야 하는 네네네. 조금 씁쓸한 현실이 됐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맥락으로 환경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사실 키워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 환경이 이 주제를 다 접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업사이클링도 있고 뭐 재활용도 있고 뭐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살고 싶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도 석유를 착오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플라스틱을 하나라도 소비를 하면 정말 많은 탄소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소비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됐다. 그래서 그런 소비들을 좀 더 지양하고 우리가 여름 휴가, 뭐 겨울 휴가 막 이럴 때 제일 찾는 건 바다, 산, 그죠?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상들이 지금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 무너짐을 조금이라도 미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사실 저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자연들을 뭐 다음 세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온전하게 자연사로 죽을 수 있는 환경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이 국가에서도 해야 되지만 문화적으로도 시민들도 이게 기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환경이라고 하면 되게 가볍기도 하지만 무겁기도 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재활용, 뭐 아니면 재사용 이런 것들 잘 하는 나라다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요.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률을 따져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한 자릿수로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재활용으로 생각했을 때 우린 재활용하면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쌓여 있고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니 좀 덜 해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꼽았습니다. 네. 님이 생각하는 긍정이란 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무너져도 일어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냥 다리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힘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힘이 고갈이 되면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기어다닐 수밖에 없죠. 무엇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무너졌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시도할 수 있는 것 사실 긍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맹상점을 여태까지 운영하시면서 힘든 시기가 있으셨나요? 힘든 거를 사실 모르고 연도가 지나간 것 같아요. 눈 뜨고 보면 막 1, 2년 그냥 후딱 지나가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어찌 보면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는 게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 되게 힘 빠지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경이 실제로 너무나도 빨리 지금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 그것들을 시민들은 좀 더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외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좀 관심이 없어지니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도 주된 고객들은 계속
오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와볼까? 라는 손님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환경 실천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해봐서예요, 사실. 뭐 텀블러도 챙겨야 되고, 용기도 챙겨야 되고, 뭐 용기 리필하고 하면 다 세척도 해야 되고, 뭐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생각보다 저렴하고, 이걸 세척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큰 노력이 들지 않네? 분리배출하기 전에 어쨌든 세척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조금 더 신경 쓸 뿐이고,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내가 용기가 없는 상태여도 이용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왔을 때는 내가 시도해볼 수 있겠다 해서 리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해보면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환경적인 계기는 물고 하나만 터트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물고 하나 터트리기가 참 어렵구나. 그걸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맹 상점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맹이만 찾고 싶어서. 알짜배기만 찾고 싶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내용물만 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게 스크래치 나거나 B급 상품들도 판매하거든요. 네. 그런데에도 그런 상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사실. 이게 B급이라서 폐기된다고 하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내용물을 다른 종류를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수요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맹 네네. 상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세요? 모두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감이라는 게 무포장이어도 괜찮네 라는 공감?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옷에 뭔가 이제 하다가 묻었어요. 묻을 수 있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그걸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반품을 하는 순간 그게 다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공감, 괜찮아. 근데 컴플레인은 걸어줄 필요는 있죠. 관리는 그쵸. 소홀한 거니까. 그래서 관리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쓰겠다라든지. 사실 그 기업도 조금씩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포장이 없이도 나갔을 때 괜찮네 라는 그런 인식들이 심어진다면 사실 쉽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런 소비들도 괜찮다라는 것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알맹상점 하이피커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생각한 알맹상점의 키워드 3가지는 헤딩, 패러다임, 그리고 셰르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합정에 있다가 망원으로 오게 되고 네네네. 지금 이제 서울역점까지 해서 망원, 서울역 이렇게 듣는 게 두 군데. 네네. 서울역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옥상정원 네. 중이라서 날이 좋게 지금 더울 때는 땀을 막 흘리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밖에 더워서 당장 알맹상점으로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네네네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십니다. 네.